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학 광장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둘로 갈렸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여야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식이 반쪽으로 치러졌지만 5월 광주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모습으로 5월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전남 지역 5.18 사적지가 관리가 부실해 지역민들의 시야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재창이냐 합창이냐에 따라서 기념식은 둘로 갈렸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의 노래였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혹은 부르지 않는지 참석자들의 입모양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의 마지막 식순인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가 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던 순간 기념식장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힘차게 따라 불렀고 김무성, 문재인 여야 정당 대표들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대부분 참석자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와 행사를 주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또 하나의 기념식장인 옛 전남도청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도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 자유가 정말로 완전히 꼽히는 그런 새날이 온다면 그때 이 노래가 정말로 감격스럽게 불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벌써 7년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민들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이 함께 부르는 5.18의 대표 노래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고 끝내 침묵한 사람들은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인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재창을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기념식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거냐는 질문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저는 오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켜서 5.18을 이념으로 가두고 또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기념식 중간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종북 딱지를 붙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고됐던 것처럼 재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려졌습니다. 여야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언한 대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일어서기만 했을 뿐 함께 부르진 않았습니다. 정부만이 끝내 침묵한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기를 내가 늘 바라고 있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걸 행정부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재창하고 다른 한쪽은 침묵하고 둘로 나뉜 5.18 기념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5.18 35주기를 맞아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어제 저녁 동구 남동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5.18 추모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도들은 미사가 끝난 뒤 주먹밥 나눔 행사를 벌이고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까지 촛불 행진을 벌였습니다. 출근길에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또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가시거리가 3km로 무척 답답하고요. 흑산도가 0.1km, 목포는 0.6km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와 상반되겠는데요. 광주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낮 동안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5.18은 분열의 모습도 보였지만 갈등 못지않게 5월 정신 계승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모습은 5월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정신을 만방에 알리는 민주의 종 타종에는 여야도 영호남도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5월 영령이 잠든 국립 5.18 묘지에서도 여야는 하나였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로 갈등 중이지만 기념식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고 보름 넘게 못 만나던 여야 대표도 짧게나마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시장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데 대구 광주가 힘을 합치자 이런 뜻을 담아서 5.18 전야제에서는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화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5.18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고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을 돕기 위한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물세례를 받고 자리를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김 대표조차도 광주 시민의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외부에서 온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곡 논란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은 갈등이 크게 부각됐지만 그 와중에도 5월 광주는 민주화,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공간에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이 광주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묶인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지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였던 지난달 팽목항에 걸린 5.18 유가족들의 위로는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80년 5월 광주 상고 교사였던 고 윤영규 열사 아내인 이귀임 여사는 세월호에서 죄 없이 숨져간 아이들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말하자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5.18은 총칼로 당했지만 세월호는 구병을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방관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을 찾아온 세월호 유가족들을 5.18 어머니들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딘가 자식 잃어본 사람만이는 그 속을 알지 그걸 안 하고는 몰라요. 우리 장래가 청창한 얘기들인데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어요. 이제 35년 후에 또 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 1년을 버티면서도 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흩어지지 않고 자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진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대단했고 좀 본받아야 되겠다. 왜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대답해주지 않는 정부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35년 전 아픔을 먼저 겪은 이들이 강조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때 당해서 이제 해에 나온 결과 힘을 내야 쓰겠더라고. 먹어야 싸우기도 하고 힘도 내고 그래야지. 먹고 힘을 내라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 35주기를 맞아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2015 광주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인권 변호사인 라티파 아눔 실레가르시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지난 2012년에 실종된 라오스의 송바스 송펌치를 대신해 부인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 의원들이 최근의 당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날, 광주 전남 국회의원 13명이 긴급히 만났습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싸늘히 식은 호남 민심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2시간 가까이 논쟁을 거듭한 끝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당은 지금 혁명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호남의 민심 앞에서 우리 당이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도부부터 큰 결단이 필요하다. 또 자신들도 이번 패배에 대해 자성하며 선두에서 당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에서부터 사퇴와 재신임 등으로 의견이 갈려 추후에 만나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 책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도 수습해야 하고 차갑게 식은 지역 민심도 다잡아야 하고 5.18 당일 지역 국회의원들 앞엔 깊은 고민과 숙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주승용 의원과 어제 광주에서 100분 동안 단독으로 만났지만 복귀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표로부터 사퇴 철회와 복귀를 권유받았지만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표에게 친노 수장이 아닌 비노 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빛고울 광주와 달구벌 대구가 맺은 달빛 동맹이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달빛 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어제 창립 총회를 갖고 각각 15명으로 구성된 위원 30명이 해마다 2차례 회의를 갖고 민간 교류 활성화와 공동 협력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은 최소화하고 두 지역 예술계와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포함돼 시민 공감대 형성과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년 5월 민중항쟁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들의 민주 역량이 집중된 거대한 운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 시내 12곳에서는 기념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시야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년 전 목포역 광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결집된 곳이었습니다. 광주항쟁의 소식을 서남권 시군에 전파하는 창구이자 목포 시민들의 민주의사를 한 곳에 모으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때 모여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시민들의 자치와 군부와의 충돌이 있었던 목포 지역의 주요 장소 12곳에는 기념물이 세워져 80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역사 현장에 그 안내판은 3개소, 표지석은 9개소, 총 12군데가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세워진 지 올해로 15년째. 그러나 관리는 1년에 한 번 정도인 대청소가 고작입니다. 5.18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옛 목포경찰서 자리입니다. 설치된 표지석이 워낙 작다 보니 시민은 물론 일반 관광객은 그냥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면서 기존 위치와는 달라진 표지석도 상당수입니다. 그 앞에 중앙시장 앞에 있었던 표지석도 밀려가고 이처럼 자꾸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잊혀지기를 원하는. 전남도청이 유혈 진압된 80년 5월 28일 새벽까지도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목포의 5.18. 3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초라한 기념물만이 남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개타이거즈 순위만 따지고 보면 리그 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기대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롯데, 삼성과 만나는데요. 5할 승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38경기를 치렀고 아직 100경기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초반 레이스에서 5할 승률을 지키고 있는 기아의 기상도는 매우 맑음입니다. 김주찬, 김원섭, 김민우, 3김의 베테랑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공격력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주찬은 복귀 후 3경기에 나서 7안타 5타점을 올리며 무서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고 김원섭, 김민우 역시 복귀 후 매 경기 적시타와 홈런으로 타선에 힘을 톡톡히 실어주고 있습니다.
마운드도 희망적입니다. 험버가 빠진 선발 자리에는 김병현이 합류하며 출격을 준비 중인데요. 시즌 출발은 늦었지만 2군에서 제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올 시즌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일요일 1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출격 전 점검을 무사히 마친 김병현은 이번 주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천적 삼성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삼성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현재 19승 19패로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롯데와 사직에서 만납니다. 기아의 선발은 스틴슨, 롯데는 랠리 선수인데요. 올 시즌 3승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로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두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기아의 승리와 함께 기분 좋은 한 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지난달 입찰이 무산됐던 금호산업 매각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어제 박삼구 회장과의 개별 협상 추진안을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박 회장과 단독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박 회장은 다음 달 회계법인 두 곳을 통해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를 산정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 산업 기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의무 수입 물량에서 밥쌀용 쌀 배정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10,000톤의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0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인 이지테크 노조원 양모 씨가 자살한 데 대한 노조 측의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노조는 지난 1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노조원 40여 명이 포스코 서울사무소와 청와대, 이주그룹 본사와 박지만 회장 자택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노숙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양 씨의 유가족이 서울 이지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으며 민주노총 대책위도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동 문제가 빠진 비상경영 쇄신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